네, 오늘 11월 첫 거래일이 드디어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 날씨도 굉장히 춥고 네. 증시 상황도 굉장히 안 좋았는데 오늘 네. 어떻게 보내셨나요? 맞습니다. 날씨도 뭐 상당히 좀 추웠고, 네. 그다음에 이제 증시도 어저께 이제 약간 좀 돌아 올라가나 했는데 네. 이제 오늘 다시 밀려서 분위기 상당히 좀 안 좋았는데요. 우리가 뭐 이제 처음 시작이 안 좋으면은 나중에 또 좋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오늘 뭐 안 좋은 매를 미리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올해 이제 11월 말을 기대해 보면서 11월 네. 출발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힘찬 출발과 동시에 오늘도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확인하기 전에 장 마감 시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첫 거래일 목요일장이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하락으로써 결국 13포인트 이상 떨어졌고요. 코스닥 지수는 장 막판에 혼조 움직임을 보이긴 했는데 0.5포인트 정도 소폭의 강세로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898포인트, 이달 들어 다시 한번 1900선 하향 이탈하는 모습으로 정리가 됐고요. 지수 선물은 2포인트 정도 떨어졌습니다. 다음은 수급 보시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장 막판에 매수 규모를 늘려줬습니다. 2천억 원 이상의 사자세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다시 하루 만에 매수 우위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하지만 기관 쪽에서는 더욱더 매도가 강화된 가운데 결국 3,8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매도가 나타났고요. 개인은 오늘 장 1,600억 원 이상 순매수했습니다.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오늘 주가 현황 어땠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9% 하락하면서 다시 130만 원 하향 이탈했습니다. 오늘 현대차가 장중 5% 안팎의 하락률을 보였다가 3%대의 조정을 받으면서 21만 6천 원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3%, 포스코가 2% 하락했고요. 기아차는 그나마 1% 이내로 하락폭이 적었습니다. 종가는 6만 100원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LG화학이 보합을 보여줬고 실적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한국전력이 5.6% 상승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2%대 강세로 마감됐고 현대중공업은 4% 이상 하락하며 부진한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대형주 안에서 엇갈리는 등락 보였는데요. 다음은 업종별 움직임으로 보겠습니다. 전기가스 업종은 한국가스공사, 또 한국전력의 흐름이 좋았던 만큼 오늘 상승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5% 넘게 오른 것으로 마감했습니다. 통신과 음식료, 종이목재, 유통, 서비스까지 내수주, 방어주 성격의 업종이 강세로서 마무리됐습니다. 네, 다음은 하락 업종입니다. 전체적인 업종에서 많이 내린 구간부터 보시겠습니다. 의료정밀 업종을 제외한다면 운수장비 업종의 하락률 가장 두드려졌습니다. 역시나 조선주뿐만이 아니라 자동차주에서 중심이 돼서 업종 하락을 주도했는데요. 현대중공업이 4%, 미포조선이 4% 역시 떨어졌고요. 현대모비스, 현대차, 부품주까지 포함해서 줄줄이 급락 보였습니다. 건설업도 2% 이상 하락했습니다. 기계와 함께 철강, 증권 하락 마감했고요. 외환시장 동향으로 마감 짓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6거래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어제 종가 대비 30전이 상승한 1,091원에서 개장했는데요. 장중 1,091원 50전까지 반등했습니다만 코스피 지수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하락 압력을 받았습니다. 1,090원까지 하락하면서 어제와 비슷한 장중 저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장 막판에 반등하면서 어제 종가 대비 2원 상승한 1,092원에 오늘 거래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11월 1일 장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11월 첫 거래일 장 마감 시황까지 확인해봤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결국은 하락으로서 이제 마감을 했어요. 맞습니다. 13포인트나 떨어졌는데, 근데 그나마 중국 경제 지표의 호전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네. 낙폭이 좀 줄었다고 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 전체 시장이 장중에는 상당히 좀 많이 밀렸다가 네. 중국에서 이제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좀 좋게 발표가 되면서 그때 이후로 이제 지수가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중국에서 제조업 PMI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네. 우리가 제조업 PMI 지수 하면은 중국 시장의 이제 경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경기가 지금 좋은지 나쁜지 이 부분을 나타내는데 우리가 지수가 이제 50 이상이면은 경기가 이제 확장 국면, 그러니까 네. 경기가 좀 좋아져서 이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50 이하면은 이제 경기가 이제 좀 침체되는 국면을 네. 우리 얘기를 하는데 오늘 발표된 지표는 이제 50 이상으로 발표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 이제 8월 달, 9월 달 같은 경우에는 50 이하로 나타내면서 네.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시장에 상당히 좀 영향을 줬는데요. 우리가 중국 시장 하면은 중국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중국 시장이 이제 약간 흔들리면 우리는 많이 출렁거리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고 네. 전체적으로 중국이 유럽뿐만이 아니라 미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국 시장의 지표는 이제 모든 이제 이목이 주목이 되는 그런 지표인데 네. 상당히 다행히 이제 8월달, 9월달 안 좋게 나오다가 이제 좋게 나오면서 우리 시장에도 좀 반등이 나왔고요. 중국 차트를 잠깐 좀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 차트 뭐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서 이제 올라줬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지금 우리가 이제 하락 추세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이제 이렇게 저점 라인 때가 이제 깨져서 이렇게 내려갈 때 네. 우리가 하락 추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번에는 이제 저점이 위에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즉 이제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기에 이제 오늘 올랐다는 점은 최근 몇 개월 그리고 한 2년 걸친 하락 조정이 거의 요번 지표 발표로 인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우리가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만큼 이제 중국 지표가 이제 중요한 상황이고 아직 연속으로 이제 이어져서 이제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네. 중국 시장은 일단 한 가지 이제 글로벌 시장이 안정될 수 있는 희망을 줬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오늘 중요한 내용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두 번째로 이제 짚어볼 문제가 오늘 업종별 움직임을 보니까 네. 자동차주가 중심이 돼서 굉장히 하락폭이 컸어요. 네, 이게 또 맞습니다.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던 걸로 아는데 네. 이 추가적인 하락이 없을지 있을지 이게 또 궁금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난번 이제 첫 시간에도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네.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현대차 같은 경우 이제 실적 발표를 상당히 좋게 해서 급등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로 며칠 동안 한 일주일 정도 이제 급락하는 네. 반대로 이제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환율하고 이제 상당히 좀 영향이 깊은데 그쵸. 환율 자체적으로 최근에 원화 강세가 계속 지속이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일본 엔화도 상당히 이제 약세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자동차 환경에 상당히 안 좋은 그런 부분이 지속이 되고 있고요. 보통 이제 이렇게 안 좋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회사에 이제 현대차라든가 기아차의 가치가 있으니까 크게 안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기관들 쪽에서 이제 상당히 좀 많은 그런 매물이 나오면서 네. 실제로 이제 많이 하락했습니다. 차트 흐름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 이게 자동차 업종, 운수 장비 업종의 이제 차트입니다. 최근 이제 8월 달 고점, 그리고 이제 9월 고점, 두 번의 이제 고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쌍봉 형태의 모습이 나오고 나서 네. 지속적으로 최근 들어서 가장 낮은 그런 지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당장의 실적이 나쁘다기보다는 앞으로 향후 전망에 대한 그런 불안감 때문에 이런 모습이 네. 지금 나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한 가지 돌아설 수 있는 상황을 예상을 해본다면 네. 우리가 이제 환율이 워낙 이제 많이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네. 원화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원화가 다시 좀 안정이 되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이쪽 자동차 업종도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한번 나올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어느 정도 회사들의 이제 펀드멘털은 있으니까 스트레이트로 빠지기보다는 일단 저점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 옆으로 행보하는 그런 국면이 조만간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동차 업종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네네. 지금 당장 뭐 좀 정리보다는 어느 정도 좀 반등 나왔을 때 정리를 하고 안정된 다음에 다시 재매수하는 뭐 그런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장 포인트와 동시에 이제 종목에 대한 진단까지 해주셨는데요. 본격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주식 천왕입니다. 장 불안으로 현금 비중 80% 보유하고 계십니다. 동아약품 비중 20%, 매수가 6,250원, 목표가 8,000원, 손절가 마이너스 5% 제시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훈 대표입니다. 첫 번째 경봉인데요. 비중 30% 보유하시고요. 매수가 5,000원, 목표가는 1차 7,500원, 2차 9,900원, 손절가 4,700원 제시하셨습니다. 다음은 에이티넘 인베스트입니다. 역시 비중 30%고요. 매수가 1,380원, 목표가 1차는 2,000원, 2차는 2,900원, 손절가 1,200원 제시하셨습니다. 다음은 에이텍입니다. 비중은 40%고요. 매수가 3,735원, 목표가 1차는 4,150원, 2차 4,900원, 손절가 3,200원 제시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금연못입니다.
첫 번째 아이콤포넌트 비중 20%고요. 매수가 8,900원, 목표가 11,500원, 손절가 8,000원 제시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프트포럼 역시 비중 20%고요. 매수가는 2,950원, 목표가 3,600원, 손절가는 2,580원 제시하셨습니다. 다음은 MPK 비중은 20%고요. 매수가 1,530원, 목표가 1,800원, 손절가 1,400원 제시하셨고요. 다음은 SK입니다. 비중은 역시나 20% 같고요. 매수가는 15만 원, 목표가 16만 5천 원, 손절가는 13만 8천 원 제시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성 파인텍입니다. 비중은 역시나 20% 같고 매수가는 4,600원, 목표가 5,500원, 손절가는 4,100원 제시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대 대표입니다. 현금 비중은 60%고요. 다음 첫 번째 종목은 CJ E&M, 비중은 20%, 매수가는 28,000원에서 28,400원, 목표가 35,000원, 손절가는 27,000원 제시하셨습니다. 다음은 삼원강제, 비중은 역시 20%고요. 매수가 4,600원에서 4,800원, 목표가는 6,000원, 손절가 4,500원 제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대열 대표입니다. 현금 비중은 60%, LG전자는 비중 20% 하셨습니다. 매수가는 73,000원, 목표가 8만원에서 88,000원까지 상향 조정하셨고요. 손절가는 7만원 제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LG패션 비중은 20%, 매수가 31,500원, 목표가 38,000원, 손절가는 31,000원에서 31,500원 하향 조정 제시하셨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전문가님 이걸 보니까 네. 변화가 없어요. 그죠? 네. 현금 비중도 60%고 이 두 종목에도 변동이 없는데 네. 지금 당장 이제 11월 거래일이 첫 개장을 했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종목의 변화라든지 앞으로 추가할 항목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어떻게 네, 생각하고 맞습니다. 계신가요? 지금 아까 제가 중국 시장을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중국 시장이 만약에 안정이 돼서 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게 되면 주식 비중을 좀 더 늘릴 생각이고요. 네. 중국 시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은 신호는 나왔지만 네. 그 방향대로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그쵸. 이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당장에 또 이제 모멘텀이 없고 우리가 이제 중국의 정권 교체도 있고 미국의 대선도 있고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걸쳐서 중요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네. 시장이 이제 좀 불확실하니까 방향성이 좀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좀 위험할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보고 이제 편입을 할지는 좀 상황을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고요. 네. 전체적인 상황을 좀 보면서 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네. 그러면은 이제 일단은 첫 번째 종목 그대로 CJ E&M 보유하고 계신데 네. 이 투자 포인트를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네. 제가 주변에서 이제 응답하라 1997이라는 이 드라마 안 본 사람이 없죠. 그죠. 뭐 이제 다시 이제 저는 이제 최근에 제 지인이 안 보다가 다시 이제 그 관심 없이 이제 보다가 이렇게 네. 봤는데 너무 재밌어서 처음부터 다시 끝까지 다 봤다고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만큼 이제 컨텐츠 그러니까 이제 만드는 컨텐츠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시대가 네. 온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컨텐츠가 마음에 들 경우에는 사람들이 돈을 지불할 의사도 있고 네. 충분히 이제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었을 경우에는 충분히 이게 싸이의 이제 뮤직비디오처럼 크게 영향력을 네.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이런 이제 CJ E&M의 컨텐츠를 만드는 제작 능력 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향후 성장성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 광해라는 영화도 마찬가지고 네. 그 CJ E&M이 광해에다가 이제 40억 가까이 투자를 했었는데 네. 그 상당히 좀 이제 히트를 쳤죠. 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컨텐츠 제작 능력이 이제 하나씩 검증이 되면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이제 케이블 채널들을 보유를 하면서 이거에 대한 영향력 우리가 요즘에 케이블 채널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어느 방송을 이제 돌릴지 모르고 네, 이제 그쵸. 막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CJ E&M 같은 경우에 보유하고 있는 채널들이 대부분 다 우리가 돌려서 이제 잠깐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그쵸. 채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만큼 또 인기도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얘기를 하기를 이제 실적 부분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좀 불안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향후 성장성이라는 측면 그리고 네. 이제 이 회사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지금 자리는 저평가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을 기존에 이제 제가 생각한 대로 꾸준히 좀 이제 포트에서 좀 넣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볼 생각입니다. 네. 미디어 매체의 그 영향력 자체를 되게 믿고 계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투자 전략도 변함이 없으신지. 예, 한번 차트를 흐름을 잠깐 보면서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최근 이제 지수가 좀 안 좋으면서 이제 동사의 주가가 한번 급락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급락 이후 이제 3일 연속 급등하는 이제 밀렸다 급등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네. 보통 이제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이 종목이 진짜로 실적이 안 좋아서 밀리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항상 이제 회사의 가치라든가 그런 게 있는 종목들은 다시 급반등해서 제자리로 복귀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런 모습이 이제 CJENM에서 이제 한번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 종목은 꾸준히 이제 좀 가져가는 그런 네. 전략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목표 가격은 이제 35,000원까지 보고 이제 가져가기는 하지만 네네.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이제 5만 원 정도까지도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뭐 이 종목은 좀 꾸준히 가져가는 걸로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만 원까지도 목표가를 이렇게 높게 잡으셨는데 네. 기간을 한 어느 정도로 잡고 이제 5만 원이라고 제시를 하신 건지. 일단 저는 이제 내년 정도 되면은 네. 이런 컨텐츠 부분에 대한 이런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네. 분명 주가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올 것 같고요. 올해 연말까지 뭐 한 35,000원 목표로 기다리도록 하겠고요. 네네. 길게 봐서는 뭐 이제 내년 말 정도까지 해서는 뭐 한 5만 원까지도 네. 우상향해서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네.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계신데 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볼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 다시 보시겠습니다. 삼원강제 두 번째 종목인데요. 비중도 역시 20% 그대로고요. 투자 포인트 다시 짚어주셔야죠. 네. 삼원 강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은 자동차용 스프링을 만드는 그 소재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이 회사 이제 대주주가 대원강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포스코도 이제 이제 14%의 지분을 갖고 네. 있으면서 전체적인 대주주 지분이 60%에다 14%하면 74%, 유통 물량이 24%밖에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좀 작은 종목이라고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가치로서도 이제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네. 작년에 이제 상장하고 나서 상당히 이제 오랜 기간 이제 조정 과정을 거쳤는데 그런 이제 좀 조정 과정이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목의 최대 주주인 대원강업이라고 있는데요. 대원강업의 주가 흐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종목은 이제 대원강업이라는 종목인데요. 제가 이제 이전에 요 라인 때 이제 5,000원대부터 해서 공략을 했던 그런 네. 종목인데 지금 8,000원대까지 꾸준하게 해서 이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 대원강업이 이제 삼원강제의 모회사예요. 그래서 삼원강제가 이제 대원강업에다 이제 재료를 납품을 하고 네네. 대원강업이 이제 재료를 만들어서 이제 현대차라든가 기아차라든가 자동차 회사에다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이 모회사 주가가 이렇게 좋다는 거는 네. 그만큼 이제 자동차의 스프링이 많이 팔린다는 거겠죠. 그쵸. 그죠? 그렇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삼원강제도 소재를 많이 납품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다는 거고 삼원강제 주가의 흐름을 본다면 차트상으로 봤을 때 지금 계속 조정 과정을 보이고 있는데 네네.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했거든요. 근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저평가된 부분도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 좋은 부분도 반영이 되면서 네. 재차 이제 상승 흐름으로 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지난번에 좀 드렸던 겁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봤는데 네. 그럼 투자 전략에도 변동이 없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투자 전략 지난번에 4,600원대에서 4,800원대 공략 괜찮다고 말씀드렸고요. 네. 지금 4,600원대인데 지금 가격 뭐 충분히 저평가 메리트가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는 그때 말씀드렸듯이 한 6,000원 정도까지도 분명히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선적 가격은 한 4,500원 정도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대표님 여기서 아까 대원강업이 지주회사로 있는데 네. 굉장히 실적이 좋더라고요. 네, 예, 맞습니다. 보면은 왜 종목에 그거를 넣지 않으시고 삼원강제를 굳이 넣으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대원강업을 저희가 이제 네. 회원분들 포트에 넣었었습니다. 네. 3월 달 같은 경우에 이제 매매를 했었고요. 네. 그 이후로 이제 대원강업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제 계속 올라가는 중간이라서 네. 보통 이제 저는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숨고르기 쉬고 있는 종목을 사서 올라갈 걸 이제 기다리는 그런 투자를 네. 많이 합니다. 즉 올라가는 종목을 사게 되면은 보통 이제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위아래 변동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리스크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리스크가 상당히 큽니다.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크게 변동이 나왔을 때 내가 이제 손절매를 하고 나서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올라가지 않고 쉬고 있는 종목들을 매수를 하게 되면 아래쪽 리스크도 그렇게 크지 않고 네. 올라갔을 경우에는 최대 수익률을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싸게 사게 되면 네. 올라갔다가 중간에 출렁거리더라도 내가 이제 워낙 좀 싸게 사놨으니까 좀 기다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네. 내가 올라가는 중간에 비싸게 샀을 때 한번 출렁거리게 되면 좋은 종목인 건 알지만 내가 손실을 보고 있게 되면은 심리적으로 흔들릴 불안해지죠.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대원강업은 이전에 매매를 했었고 삼원강제가 대원강업을 따라서 같이 네.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원강제를 포트에 편입을 했습니다. 네, 이제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됐습니다. 예. 그럼 여기까지 두 종목까지 확실히 봤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전문가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주식 천왕입니다. 장 불안으로 현금 비중 80% 보유하고 계십니다. 동아약품 비중 20%, 매수가 6,250원, 목표가 8,000원, 손절가 마이너스 5% 제시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훈 대표입니다. 첫 번째 경봉인데요. 비중 30% 보유하시고요. 매수가 5,000원, 목표가는 1차 7,500원, 2차 9,900원, 손절가 4,700원 제시하셨습니다. 다음은 에이티넘 인베스트입니다. 역시 비중 30%고요. 매수가 1,380원, 목표가 1차는 2,000원, 2차는 2,900원, 손절가 1,200원 제시하셨습니다. 다음은 에이텍입니다. 비중은 40%고요. 매수가 3,735원, 목표가 1차는 4,150원, 2차 4,900원, 손절가 3,200원 제시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금연문입니다. 첫 번째 아이콤포넌트 비중 20%고요. 매수가 8,900원, 목표가 11,500원, 손절가 8,000원 제시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프트포럼 역시 비중 20%고요. 매수가는 2,950원, 목표가 3,600원, 손절가는 2,580원 제시하셨습니다. 다음은 MPK 비중은 20%고요. 매수가 1,530원, 목표가 1,800원, 손절가 1,400원 제시하셨고요. 다음은 SK입니다. 비중은 역시나 20% 같고요. 매수가는 15만 원, 목표가 16만 5천 원, 손절가는 13만 8천 원 제시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성 파인텍입니다. 비중은 역시나 20% 같고 매수가는 4,600원, 목표가 5,500원, 손절가는 4,100원 제시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대 대표입니다. 현금 비중은 60%고요. 다음 첫 번째 종목은 CJ E&M, 비중은 20%, 매수가는 28,000원에서 28,400원, 목표가 35,000원, 손절가는 27,000원 제시하셨습니다. 다음은 삼원강제, 비중은 역시 20%고요. 매수가 4,600원에서 4,800원, 목표가는 6,000원, 손절가 4,500원 제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대열 대표입니다. 현금 비중은 60%, LG전자는 비중 20% 하셨습니다. 매수가는 73,000원, 목표가 8만원에서 88,000원까지 상향 조정하셨고요. 손절가는 7만원 제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LG패션 비중은 20%, 매수가 31,500원, 목표가 38,000원, 손절가는 31,000원에서 31,500원 하향 조정 제시하셨습니다. 네, 포트폴리오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이쯤에서 이제 저를 포함한 개인 투자자분들은 당장 내일장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장 상황이 워낙 안 좋았다 보니까 내일 당장 이 불안한 상황에서 내일장에 대한 대응 전략 같은 걸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일단 내일장 대응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전반적으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주식을 좀 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만 해도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네. 과연 진짜 외국인들이 좀 빠져나가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우려를 했었는데 오늘 이제 환율이 이제 오늘은 약간 상승을 했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안정이 되는 모습이 첫 번째 이제 외국인들 수급이 이제 좀 좋아지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 시장이 좀 뭔가 이제 희망적인 내용을 보여줬다. 네.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는 지금 뭐 어떻게 보면 흔들리는 갈대와 임자 없는 주식 시장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외국인들이 팔 때는 밀리고 살 때는 오르가면서 위아래로 상당히 많이 출렁거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자동차 쪽 주식을 팔아서 많이 밀리긴 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연속적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내일부터는 좀 안정적인 흐름이 나올 거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1870포인트 네. 지수상으로 네. 1870포인트 라인대가 꼭 지지가 돼야지 이제 어떻게 보면 중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고요. 네. 만약에 1870포인트가 하향을 하게 되면 밀렸다가 돌아 올라오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는 그런 시점이니까 1870포인트 기억하셨다가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걸 한 가지 딱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기억을 하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는 모습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 네. 그럴 경우에는 최근에 중국 시장의 불안감 때문에 많이 밀렸던 경기 민감주 쪽 이런 쪽 이제 화학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이런 쪽이 이제 급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니까 중국 시장 잘 보시고 한번 타이밍을 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 순서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큰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요. 이성대 전문가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